안녕하세요, 제곱미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방 국립대를 나오고 평범한 중견기업 해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저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재미로 들어주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심합니다. 보통 제조 공장은 시내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장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여도 즐길 거리라고는 거의 없었고, 로컬 카페에서 쿵쾅거리는 음악을 들으며 코코넛을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단신 부임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퇴근하면 기숙사에서는 라면 끓여 먹는 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라면을 공짜로 제공해줬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 인간관계. 심심함이 지속되면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제조공장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최소한으로 두고 베트남인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은 직원이 1000명 이상이었는데 한국인은 7명이었습니다. 이 7명 중에서도 나이 또래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버텨내는 것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에 들어갈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보통 여름휴가 구정 연휴 2번입니다. 스케줄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인들, 결혼식 등 행사 방문은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어서 참석을 못할 때마다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기가 불편해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결혼식 축의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절대 저를 기억 못합니다. 장부에 제가 보낸 축의금 봉투를 보고 정리를 해놨다 할지라도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축하금은 연락해서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카오페이 봉투에 담아서 직접 주는 것이 깔끔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모임에 하나도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뿐만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도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이 점점 기억에서 흐려집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흰색 벽을 보고 2년 이상 지내다 보면 한국에서 있었던 작은 추억들은 전생의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조차 연락이 뜸해집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은 근무일수가 너무 많습니다. 심심하고 외로운 와중에도 일하다 보면 시간은 정말 초고속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은 주 5일제인데 반해 베트남은 대부분의 직장이 아직까지 주 6일입니다. 공휴일로 따지면은 베트남이 1년에 구정 연휴를 포함해서 해방일, 노동절, 독립기념일 등 다 합치면 10일이 조금 넘습니다. 쉬는 날이 가뭄에 콩도 났다가 말라 비틀어질 지경입니다. 추석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연차는 보통 토요일에 씁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신정, 설날,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 쉽니다. 토요일도 쉬기 때문에 대체 휴일인 경우 거의 장기 연휴 아니면 휴가 느낌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일수가 베트남이 한국보다 1년에 약 50일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단점을 계속 말하다가는 너무 우울해지니까 베트남 근무의 장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저축하기가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똑같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쳐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집이 없을 경우 방값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아끼고 아껴서 50만원짜리 고시원에 산다고 치고 점심값으로 한 달에 50만원 쓰면 200만원이 남습니다. 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통신료, 차량 유지비, 보험금 등 50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15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계절마다 옷도 사서 입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가끔 술도 마시면
100만원 정도는 한 달에 어디 갔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럼 한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똑같은 소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기숙사가 제공되고 거기서 밥도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줍니다. 보통은 통신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베트남은 통신비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차량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고 회사 차를 가끔 이용합니다. 해외 보험은 회사에서 지원을 보통 해줍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의복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입을 유니폼 몇 벌, 주말에 나갈 때 입을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친구도 없고 술 마실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만 쉬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낭비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공장 근무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돈 불리기도 쉽다. 앞선 재테크 관련 영상에서 베트남 은행이자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보다 은행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에 오래 있을 계획이라면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이율 6%를 기준 복리로 계산하면 15년이면 2배로 불어납니다. 적립식으로 원금을 계속 늘려나갈 경우에 큰 리스크 없이 생각보다 빨리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 투자도 현지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점도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여행. 베트남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국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비에젯과 같은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사지를 마음껏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깨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쑤실 경우 더 이상 한의원이나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마사지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 피부관리 등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 상품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삶의 질은 한국보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4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18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회사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곱미터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으면 구독 좀 눌러줘라. 뭐 갈 때 가더라도 구독 정도는 괜찮잖아. 응?